안녕하세요, 기우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저희 부부 상담소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이 코너가 잘 되면 이게 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하죠. 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떻게 가볼까요? 어쨌든 이번이 저희가 세 번째인 어,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여러 사연을 받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떤 사연들이 올라올지 궁금하네요. 딱 기억에 나시는 사연 혹시 있으세요? 그 자기 남편 불러내서 술 마시는 선배. 남편이 직장 누나와 퇴근하면 술을 마시고 새벽 1시에 들어오는데요. 애가 없어? 나 같으면 이혼해. 후속 이야기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 거에는 한번 보낸 다음에 후속 이야기를 좀 근데 후속 이야기 다 아니야. 받기도 조금 겁나. 후속 이야기 하나 있었어요. 누가 댓글 남겼던데? 결국에는 헤어졌다고. 헤어졌다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 약간 솔직히 조금 너무 부담되긴 한다. 우리 얘기를 듣고 헤어진 게 아니라 좀 라이트한 사연 없나요? 가자. 주세요. 28살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모든 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결혼 준비부터 진로부터 제가 프리랜서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런지 더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제 진로도 모든 면에서 막막합니다. 이럴 때 제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진님도 태영님도 이런 적 있으셨을까요? 프리랜서라 고정 수입이 없다는 게 지금 막막함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또 앞두고 있으니까 이해하죠. 왜냐하면 저희도 프리랜서잖아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뭐 이해 안 된다 이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도 고정 수입이 없어요. 우리 이 직업에서는 고정 수익이 없지. 직업이 물론 본인이 만들어 놓은 고정 수입원은 다 있긴 있지만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하는 이 직업에서는 고정 수입이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긴 있거든요. 본인이 아직 부족해서 모아놓은 게 없어서 결혼을 망설이시는 분한테 저희는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보다는 둘이 모아서 하는 게 좋다. 결혼을 하면 이제 뭔가 이 가정을 이뤘고 이거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목표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절약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둘이 벌어서 더 많이 아끼면 더 많이 모여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거를 좀 딥하게 답을 줘야 될지 진짜 가볍게 줘야 될지 나는 고민이 되는 거야. 왜냐면 나는 단 다큐잖아. 내 대답은 일단 가벼웠나? 가벼운 건 이게 무거웠나? 가벼운 건 이런 거야. 100만 원 쓰는데 결혼을 하면 150이면 돼. 맞아. 자, 그럼 50이 남는 거야. 요런 류의 대답은 이제는 라이트한 거고. 재테크에 대한 거나 자기가 같은 시간에 일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효율을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재테크 공부를 하십시오. 그 얘기지 네. 지금. 결혼하고 신혼 때 신혼 한 3년 정도를 이분이 그 공부를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의 공부였냐면 눈으로는 컴퓨터로 공부를 하고 귀로는 또 TV로 뉴스를 듣고 또 핸드폰으로는 또 뭔가를 서치를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를 하루에 고정 10시간은 무조건 빈 시간은 무조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딱 보면 그냥 다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기사를 딱 보고 제목하고 뭐만 딱 봐도 내용이 다 나올 정도로 정말로 아예 그냥 매진을 해야 돼. 참 내가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서 제가 말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더 버벅이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있으셨어요? 사실 우리 직업은 다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결혼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우리 유진이가 일을 하고 싶을 때만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나도 연기를 계속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좋지만 맞아, 오빠 우리가 이 얘기를 되게 자주 했어. 선택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쏟아 부은 만큼 얻을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먼저 그거를 선택한 거지. 멋있죠.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 야, 너희들은 버는 게 다르잖아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액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면 안 돼. 내 친구가 실제 이런 얘기한 거야. 야, 나 지금 500밖에 없는데 무슨 투자야. 자, 그러면 그 상태에 그 생각으로 10년 후에 가잖아요. 반드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야, 네가 그때 얘기할 때 할 걸. 10년간 그대로야. 변화가 없어. 하지만 지금 500이 최소 10배가 되면 5천만 원인데 아예 안 하면 안 생기고 하면 4,500이 생기는 거야. 그럼 그 시드가 커지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부터 또 10년을 보내서 10배만 된다고 해도 5억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소자본이라고 무시하고 안 한단 말이야. 투자에서는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시간이 돈 크기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결혼 얘기를 한 거. 결혼 얘기한 그러니까 거야. 그래, 아니, 그러니까 문제 결혼은 얘기한 현실이잖아. 거야. 어.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결혼하고 10년간만 쏟아 부어서 고생을 하면 그 다음부터 편해질 수 있잖아. 화이팅! 화이팅. 결혼 뭐든지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28님. 아, 28이라고? 28, 28.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난 약간- 28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이고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축하드려요. 제 또래 친구들은 이미 대학에 다니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정한 것 같은데 전 아직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실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뒤처진 것 같은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한 시기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아니, 나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해줘보세요. 난 그러면. 너무 내가 좀 센 편이니까. 그럼 좀 약하게. 이 어린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무언가를 딱 명확하게 생각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이거저거 다 해봐도 되는 나이예요. 내가 뭘 좋아할지, 내가 뭘 잘 맞을지, 어떤 게 그럴지는 해봐야 하는 건데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저와 전혀 상관없는 취미 활동도 가끔씩 배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하다 보면 거기에서 변형된 또 새로운 것들이 무언가가 나타나거든. 그런 것처럼 이 나이 때는 뭘 해도 상관없어. 그냥 알바라도 해도 상관이 없고 뭘 해도 뭔가 이게 나한테 내 인생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도전해봐야 돼. 그럼 자기께 찾아져요. 움직여야 돼요. Right now.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당장 뭐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지 뭐 이런 거는 정확히 모르니까 저도 많은 그냥 이거저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몰랐던 내 안에 그런 열정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보통 고등학교 졸업 전에 발견해서 자기 진로를 일찍 찾으면 행운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늦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모든 경험해보는 거. 근데 이 나이가 진짜 너무 어리다. 어린데 부럽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숙한 거야. 진짜 대단하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1년간 알바해가지고 알바인 전 금액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여행 한 방에 그냥 다 써버리는 행동. 그런 것도 멋지다. 한번 해봐. 어. 근데 그거 나중에 해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도 느껴보고 해본 것도 경험도 되고 아이고 안 되겠다.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나이 때부터 무언가에 도전해서 시작을 한다면 못할 게 없지. 어마어마한 뭐 투자를 해도 복리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다. 요 나이 때 그때는 어떠셨어요? 이런 고민을 좀 하신 편이세요? 18살 근데 때? 진짜 우리는 둘 다 직업이 일찍 좋아하는 걸 선택했잖아. 18살이면 이미 Dreams Come True 부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야기가 달라. 그거를 생각하고 글로 가신 것 아니요, 전 생각하고 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 거지. 저는 늘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 가수. 그래. 10대 때부터는 그걸 너무 동경했어. 중학교 정도부터는 제가 드라마도 엄마랑 오빠랑 엄청 많이 보고 드라마 너무 재밌게 보면서 막 배우들 연기하는 거 보면서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인기가요 막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너무나도 해보고 싶었고 이랬는데 저는 이게 운명처럼 기회가 온 거예요. 네.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진짜? 나한테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 그런가? 당연히 우리는 해왔으니까 좋아했던 일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건 몰랐지. 자, 안녕하세요. 찐 애청자 오. 40대 주부입니다. 먼저 앞서 20여 년 전 고등학교 때 디자인과 졸업 작품에서 기태형님을 제가 그렸던 게 기억납니다. 오. 오빠 팬이신가 보다. 와. 이어서 유진님도 굉장한 팬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10살 3학년 벌써 2자리를 찍었네요. 그건 그렇고요. 남편의 소비 습관이 문제예요. 아껴도 너무 아낀다는 거예요. 먼저 저희는 남편만 벌고 있는 외벌이입니다. 아낀다면서 마트는 주말마다 가요.
그중에서 제일 저렴한 제품 아니면 눈길도 안 줍니다. 시어머니의 영향도 있지요. 없이 살았다고 집에 몇 개는 쟁여놓고요. 제가 아이 뭐 하나 사줬다 하면 따지고 듭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싼 거 샀다는 배틀합니다. 어디가 싸고 비싸고 말이죠. 이건 진짜 여기서 푸는데요. 아이가 하교하고 나면 배고프다고 제가 해주는 건 없어요. 요즘은 더워지고 귀찮지요. 그래서 배달 어플 깔아서 종종 시켜줍니다. 물론 대놓고 그렇게 하면 더더욱 가소비가 되겠죠. 제가 아이에게 배달은 특정한 날 안 된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겨우겨우 달랩니다. 그래서 저는 걷는 어플 여러 개 깔고 커피도 그걸로 가끔 사 먹죠. 그런데 그것도 힘들죠. 하루하루 이게 걸어봐야 100원씩이니까요. 그것보다 돈으로 마시는 게 더 많이 나가긴 하죠. 그리고 옷차림, 저도 남편도 새 옷은 거의 저렴한 것만 사서 대충 입고 다닙니다. 패션 센스 그런 거 없어요. 그나마 깔끔하면 다행인 거예요. 저렴한 배틀 기후 부분은 어디까지 해보셨을까요? 결국 요게 지금 궁금하신 건가요? 저렴한 배틀. 아, 이 얘기하면서 놀라실 텐데 저렴한 배틀 또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일단 이 남편분이 너무 대단하시고 뭐가? 아니 가정을 위해 가장으로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그건 그렇고요. 남편의 소비 습관이 문제예요. 이건 문제가 했을 때 아니야. 나는 너무 많이 써서 문제라는 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껴도 너무 아낀다는 거. 이거 그러면은 약간 사연 보내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많이 쓰는 것보다 많이 아끼는 게 낫지 않아요? 난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은 그냥 좀 참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소비 습관인지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런 건 있지.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싼 것만 찾는다고 아끼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건 좋은 걸 사서 오래 쓰는 것도 맞아. 아끼는 거야. 그 효율을 잘 따지시면 맞아. 아끼는 건 좋은 겁니다. 아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똑똑하게 아끼냐 아니면 그냥 무대뽀적인 거냐에 따라서 좀 그것만 차이가 있을 것 아니면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꼭 저렴한 배틀 기운은 어디까지냐면요. 제가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 저가 브랜드에선 세일을 해요. 근데 세일하다 또 안 팔려. 그럼 두 번째 세일이 들어갑니다. 그때 저는 사러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가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왜냐면 난 이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거냐? 아니냐? 정말 필요하고 꼭 사야 되는 거면 좀 비싸도 사. 난 그걸 오랫동안 생각해봐.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내가 잘 쓸 거야. 근데 뭐 옷 같은 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본인 옷은 그 집에도 많이 있으니까 뭔가 새 옷을 사야 될 때는 마음에 들었는데 나는 그래서 사지 왜 안 사? 마음에 든다고 사진 않아요. 아니 세일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래서 이거 세일하는 것 같은데 아니 한 번 더 세일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랬는데 안 남아 있으면 내 게 그게 내 아닌 거야. 거야. 그리고 남아 있으면 이제 그건 내 건 네.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대단하다. 오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세이브된 돈으로 나는 그냥 세일 안 하는 거 살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라디오사 라스 가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운동으로 내 몸매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그냥 티 하나에 청바지 하나 입는다라는 게 내 주의야. 근데 그 티도 그 흰 티를 막 오래 입어. 아끼고 아껴서 아니, 노를 그런 것도 져서 있지. 버린다니까요. 나 그런 진짜 적도 그걸 보고 있지. 그런 것도 있지. 와. 그렇지만 난 되게 오래 입어요. 어쨌든 여기 그 정도까지 하십니다. 나의 처방은 어. 지금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 이 아, 사연자 재테크? 사연자분께서는 아버님이 벌어온 공부하세요. 돈에서 커피를 2잔 마실 걸 한 잔만 먹고 그 한 잔 값으로 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 돈이 최고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한 건 맞으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도 열심히 하고 있고 육아도 아내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죠. 당연히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어떤 걸 하신다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처방 뭐 이런 거. 아버지께서 은퇴 후 적적해 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주식 공부를 권했습니다. 경제 이야기네. 아버지도 관심을 보이셔서 컴퓨터를 새로 사드리고 소액의 투자금까지 마련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책은 펼쳐보지 않고 컴퓨터는 유튜브나 뉴스만 보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만날 때마다 하루가 너무 길다, 심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점점 답답해집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위해 해드린 일인데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과 답답한 마음 사이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연자님한테 죄송한데 이거 아버님 이해해 드려야 돼요. 이게 안 하던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를 아버님께서 관심이 있어 한다면은 모를까 관심이 없는 분야라면 굳이 권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들, 딴에는 아버님 생각해서 해주신 그 마음은 너무나도 그러니까. 기특하고 알겠는데 아버님께서 별로 관심을 안 보이시면 굳이 여기에 미련을 두시지 않는 게 아들이- 아버님도 관심을 보이셔서 컴퓨터를 새로 사드렸대. 나라면 내가 공부를 해서 말로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럼 쉬우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비슷하잖아, 상황이 좀. 저희 아버지가
심심해하셔서 사실 살아계실 때 제가 좀 많이 주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경제 지식에 대한 어떤 개념은 있는 분이신데 주식을 알지 못하셨어요. 주식에 대한 건 전혀 모르시던 분이고 워낙 뉴스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제가 만날 때마다 많이 이야기해드렸어요. 다 이야기를 오래 듣고 나니까 알아서 유튜브 찾아보시더라고. 그럼 내가 또 그 유튜브는 볼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이걸 봐라. 조정되고 다 내 얘기를 듣고 내가 권한 책을 보시고 거의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거의 저랑 계속 하신 걸로 꽤 많은 수익을 보셔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막내 말 듣고 주식한 거라고. 제가 흔들릴 때도 그냥 잊어버리세요. 팔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몇 년 정도 그렇게 하셨지? 돌아가기 전까지? 뭐 운때도 좋았죠. 왜냐하면 코로나 시작 때 시작하게 제가 사라고 하셔가지고 쭉 그때부터 갖고 하신 계셨으니까 거구나. 주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하시고 아버지랑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일들 뭐 이게 좀 지나고 나니까 부모님은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자식이 한 번 더 찾아와주고 한 번 더 통화하고 심심하다 하루가 너무 길다. 그게 나 심심하니까 좀 자주 와라. 얼굴 보여줘라. 그게 이런 최고야. 뜻일 수 있다. 응,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 우리 김희연 오늘 상담소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희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의 생각을 좀 편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도 어쨌든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선별해서 또 잘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렇게 같이 듣고 얘기 나누는 게 생각보다 저희 재밌습니다. 그렇죠? 예, 재밌고 건성으로 대답해드리진 않을 테니까 아, 네, 맞아요. 진짜 진심을 네. 담아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이든 가벼운 고민이든 조금 무게가 있는 고민이든 저희 네. 상담소 찾아주시면은 성심껏 또 함께 네. 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예. 유익한 내용이 되셨길. 왜? 기음이 여러분. 우리는 시작이든 끝이든 뭐가 이렇게 어설프구나. 지음이 여러분 사랑해요. 되게 가벼운 것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점심 피자 먹을까요? 떡볶이 먹을까요? 막 이런 거. 이게 재밌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가벼운 것들 쫙 받아도 고민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날씨가 꿀꿀하니까 뭐 파전을 드시죠? 뭐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그냥 우리 둘이 입담으로 그러다가 우리들 얘기 나오고 파전도 좋아해, 뭐 피자도 좋아해 이런 거 어떨 때 떡볶이가 땡겨? 막 이런 거 그냥 가벼운 거